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체중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중복 섭취할 경우 독성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지 성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은 어제처럼 폭염과 열대야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점차 내려와 어제보다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이른 더위의 원인은 열풍을 틀어놓은 듯 남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도 이 남풍이 여름 전부터 시작돼 폭염과 열대야가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올여름 더위의 예고편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 35도에 이르는 폭염에 이어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찾아오고 또다시 한낮 30도를 웃도는 더위까지. 벌써 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온 원인은 남쪽에서 불어든 더운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남서풍은 낮에는 강한 햇볕과 함께 기온을 끌어올리고 밤에는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밤낮으로 모두 덥게 만든 원인입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높은 습도도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걸 막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아침마다 해안가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는 등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건 바다에서 만들어진 안개, 이른바 해무 때문입니다. 늦은 봄철에는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의 아랫부분이 급격히 식으며 수증기가 응결돼 안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개가 바람을 타고 내륙까지 들어오면서 습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번 주 때를 앞당겨온 더위는 오래가지 않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예사롭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뜨거운 공기가 남풍이나 남서풍 계열로 들어오면은 기온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름에 밤더위, 열대야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요. 굉장히 더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5월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칭과는 달리 요동치는 날씨. 기상청은 오는 금요일 공식적인 여름 기상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30도 안팎을 넘나들며 7월 하순에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지는 등 열사병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야마나시현이 최고 34.2도를 기록한 데 이어 기후현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었습니다. 7월 하순에 해당하는 무더위입니다. 今から思いやられますね。暑いですね。林業やってるんで、余裕は余裕です。 일본 전국 각지에서 3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곳은 201곳에 이릅니다. 도쿄 도심부도 처음으로 30도를 넘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는 어린이, 노약자들은 무엇보다 열사병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子供が熱中症とかにならないかなって心配になります。 도쿄 도내에서만 하루 사이 열사병 환자가 25명을 기록했는데 아이치현에서는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작년 열사병 사망자가 1,651명에 이르는 등 근래 들어 한 해 열사병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이번 여름에 한해 수도 요금의 기본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도 내 일반 가정 800만 세대가 대상으로 세대별 5,000엔, 우리 돈 4만 8천 원가량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この夏に限りまして臨時的な特別措置といたしまして水道料金この基本料金を無償にする 수도 요금 부담을 줄여서 에어컨을 더 자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더위가 기세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 정부도 피해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생물이 지난 10년간 3분의 1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재된 생물은 지난해 6만 1,230종으로 2015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다만 등재 생물이 늘었다고 해서 생물 다양성이 증진됐다고 보긴 어렵고 함께 사는지 몰랐던 생물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5년보다 36종 늘어 지난해 282종이 됐고 생태계 교란생물은 지난해 40개 분류군으로 2015년 18개 분류군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국내 습지보호지역은 지난해 1,750제곱킬로미터로 2015년 356제곱킬로미터보다 5배 가까이 넓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 이어 타이완까지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싱가포르와 태국 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타이완에서 코로나19 응급진료 환자가 19,0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 9,978명 대비 88.2% 늘어난 숫자로 6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 6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7월 말쯤 돼서야 잦아들 거로 전망됩니다. 타이완에선 올해 들어서만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330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65살 이상 만성 질환자로 변이 백신을 추가 접종하지 않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在邻近的中国、香港、新加坡也都看到疫情有快速的上升所以预估整个夏季在我们这个亚太地区都会是新冠疫情的高点。 최근 홍콩에선 코로나19 중증 환자 81명 가운데 40%인 30명이 사망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율도 13.7%를 기록해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국 본토 양성률도 지난 3월 말 7.5%에서 이번 달 초 16.2%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目前呢，它的变异株吧叫 XDV1，传染性还是强的，致病力就相对弱一些。 1년 만에 확진자 집계를 재개한 싱가포르에선 지난주에만 14,200명이 감염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연례 최대 물축제가 벌어진 태국의 환자 수도 3만 3천여 명, 일주일 사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종식 이후 국경 개방과 낮은 백신 접종률을 재확산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식물에 부착해 환경 유해 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정성미 박사 연구팀은 산화철 나노큐브와 탄소 나노튜브 나노리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촉매를 활용해 기존 대비 전기 촉매 활성을 5배 높인 식물용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센서를 통해 수질 오염과 생물학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6PPD 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물종의 유해 화합물이 축적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농업은 물론 다양한 환경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 메타 원자로 구성된 얇은 인공 구조물인 메타 표면에 최대 36개의 고화질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기계, 화공, 전자, 융합대학원 노준석 교수 연구팀은 단단하면서도 비투과율이 높은 실리콘 질화물을 활용해 원자 크기 수준의 메타 원자 기둥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메타 표면에서 빛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빛의 색과 회전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를 구성해 기존 홀로그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노기둥 구조와 잡음 억제 알고리즘을 통해 빛을 정밀하게 제어하며 이미지 간섭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낮은 노이즈와 높은 이미지 품질을 동시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향후 초고용량 광 데이터 저장과 암호화, 다중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화 니모로 잘 알려진 물고기 흰동가리가 바다에서 폭염이 발생하면 몸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뉴캐슬대 연구진은 5개월 동안 파푸아뉴기니 해역에 서식하는 흰동가리 134마리의 몸 길이를 매달 측정하고 4에서 6일 간격으로 수온을 관찰한 결과 흰동가리가 폭염 때 몸 길이를 줄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폭염으로 주변 먹거리가 줄어들면 흰동가리가 더 적게 먹어도 생존할 수 있도록 몸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체코 원자력 발전사가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도 항고했습니다. 한수원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체코 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은 체코의 국가 이익뿐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수원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원자력 발전사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1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의 여파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못 미쳤습니다. 수출액은 잠정 3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같은 기간 23.8% 떨어진 데 비하면 격차는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발 관세 여파가 두드러지는데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한 반면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부품, 철강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출도 14.6%나 줄었고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중국 수출도 7.2% 감소했습니다. 미중이 최근 일시 관세 유전에 들어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그 반도체 사재기라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좀 상쇄되는 면이 있겠지만은 하방 리스크가 아직도 크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대미 수출에 대한 협상 그리고 다른 수출처를 찾을 그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8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안정과 시장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장의 정책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습니다. 2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5월 수출도 남은 10일 뒷심을 발휘해 전년 대비 플러스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미국 내 소비 심리가 약해지면서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가성비를 내세운 할인 유통 매장 실적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주로 파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미국 내 소비 심리가 악화하면서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관세의 후폭풍을 고려해 올해 순익 전망은 종전보다 20%나 줄였고 매출 전망도 낮은 한 자릿수대 감소로 낮췄습니다. 타겟은 관세 관련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마트가 관세로 곧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트럼프의 공격을 받은 걸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We have many levers to use in mitigating the impact of tariffs. And price, our strategy is to remain price competitive by leveraging the capabilities, long-standing relationships. 반면 할인 유통 매장 TJmaxx가 주축인 TJX는 가성비를 내세워 요즘 돈을 아끼려는 미국 소비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또 관세 전쟁 속에서도 매출이 2%에서 3%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주택개보수 소매업체 로우스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냈습니다. 관세에 대비해 구매량의 60%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중국 구매량을 20%까지 줄인 덕분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재를 파는 타겟의 부진과 가성비를 내세운 TJX의 호조는 관세로 미국인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씀씀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한 개당 11만 774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 4천 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 속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구글이 삼성전자와 함께 검색에 AR 기능을 접목한 스마트 안경을 만듭니다. 구글은 삼성전자 및 한국 선글라스 업체 젠틀몬스터 등과 함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I를 접목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한다고 밝히고 시제품도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에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장착되고 휴대전화와 함께 연동돼 손을 댈 필요 없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고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이 탑재돼 이용자가 보고 듣는 것을 AI가 카메라로 인식해 주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이용자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실시간 번역 기능도 탑재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수도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금리 차등 적용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에 제시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분명히 종전보다는 강화된 것이 맞지만 그 정도가 시장의 향방을 바꿀 정도로 유의미한 것인가라고 하면 그 정도 폭에는 미치지 못해요. 수도권과 달리 3단계 DSR 적용이 6개월 동안 유예된 지방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추가 위축을 막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미분양 적체라든지 이제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이라 이번 조치로 시장의 온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 시장의 대출로 인한 추가 위축을 막는 정도의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매수세는 꺾이지 않겠지만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매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는 7월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겠다는 대출 수요가 급격히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표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0만 2천 개로 1년 전보다 15만 3천 개 늘었습니다. 이는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건설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10만 9천 개 감소해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24만 8천 개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는 14만 8천 개, 40대는 8만 4천 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층을 노려 싼 이자로 유인하는 사기 행각인데요.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저금리와 정부 지원, 넉넉한 한도까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혹할 수밖에 없는 광고인데 모두 가짜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노출한 이런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면 은행 상담사인 척 접근합니다. 은행 이름이 박힌 그럴싸한 명함과 정교하게 꾸며진 대출 신청 서류로 상대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데 이마저 실제 은행 앱이나 보안 앱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가 끝나면 낮은 신용 점수나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선입금을 유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출 기록을 전부 다 삭제해드리고 신용도를 회복해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 800만 원 한 번, 650만 원 한 번, 1,450만 원 이렇게 처리할게요. 이런 사기에 당한 피해액은 한 사람 평균 1,800만 원에 달합니다. 경기 침체로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 올해 1분기에만 1,900명 가까이 당했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1년 전보다 30% 남짓 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절대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거절하시고 대출 절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대출 승인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속아 돈을 이체했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개협회가 주요 업체들의 공급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육개협회는 하림과 마니커, 참프레 등 주요 업체의 닭고기 공급량을 최대한으로 늘려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아리 생산량 증가로 닭고기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업체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중복 섭취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체지방 감소 기능을 지닌 다른 건기식과 함께 먹을 경우 간 독성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나 녹차 추출물이 포함된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2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